안녕하세요. 불사조 램지입니다. 우승이 물 건너간 건 아쉽지만 최근에 램즈데일의 재계약 소식이 들려와서 참 반가웠는데요. 21세기 아스날 포지션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램즈데일이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골키퍼 자리를 골라봤습니다. 아스날 역사에 남을 골키퍼라면 위대한 말총머리 데이비드 시먼과 무패 우승의 주역 옌스 레만이 있을 텐데요. 그 뒤로 아스날의 골키퍼 자리는 계속 불안한 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뛰어난 우승팀에는 뛰어난 골키퍼가 있다. 그래서 아스날이 우승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던 골키퍼 자리, 어떤 선수들이 있었을까요? 다국적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셨던 아르센 벵거 감독님은 골키퍼 자리에도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스페인 출신의 마누엘 알무니아였는데요. 2004년 영입된 알무니아는 0506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주전 골키퍼인 레만이 20분 만에 퇴장당해 교체로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수적 열세를 잘 버텼지만 종료 직전에 2골을 내주며 우승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3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든 레만이 주춤하는 사이 07-08 시즌부터 주전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자존심이 상한 레만이 자꾸 인터뷰에서 알무니아 욕을 해서 사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큰 키에 슈퍼세이브 능력을 보여준 알무니아는 어렵게 얻은 주전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했는데요. 중거리 슛이나 발밑으로 오는 슈팅에 상당히 약했고 위치 선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자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3년 만에 주전 자리를 내주고 와포드로 떠나면서 아스날의 암흑기를 열어젖힌 장본인이 되고 말았는데요. 와포드에선 나름 뛰어난 활약으로 팬들의 기억에 남았고 심장질환으로 일찍 은퇴한 뒤에는 지도자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21세기 대표적 골키퍼 맛집인 스페인이지만 알무니아 이후로 아스날은 눈에 띄는 스페인 골키퍼를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골키퍼의 나라 이탈리아 선수들 역시 아스날에선 큰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요. 레반과 알무니아에 가려 기회를 얻지 못하던 비토 마노네가 대표적입니다. 썬덜랜드로 이적한 마노네는 친정팀 아스날 선수 산체스를 상대로 엄청난 선방과 엄청난 실수를 둘 다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픽포드라는 엄청난 선수가 나타나는 바람에 다시 레딩으로 팀을 옮겼는데 여기에는 또 아스날에서 임대온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등장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팀을 옮긴 마노네는 벵감님의 친정인 AS 모나코를 거쳐 아스날과도 인연이 있는 FC 로리앙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군요. 또 다른 이탈리아 골키퍼 에밀리아노 비비아노 역시 한 시즌 임대와 있는 동안 리그는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알무니아의 뒤를 이은 선수들은 공교롭게도 2명의 젊은 폴란드 골키퍼들이었는데요. 1985년생 우카시 파비안스키와 90년생 보이체흐 슈체스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커리어 내내 아스날은 물론 폴란드 국가대표팀에서도 숙명의 라이벌 대결을 이어갔는데요. 똑같이 폴란드 수도권팀 레기아 바르샤바 출신인 두 사람은 페널티킥 선방 능력이 뛰어나다는 공통점에다 4월 18일생으로 생일까지 똑같았습니다. 먼저 주전이 된 건 파비안스키였지만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 오히려 어린 슈체스니였고 11-12 시즌부터 슈체스니가 주전으로 올라서며 두 사람의 경쟁은 슈체스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파비안스키는 13-14 시즌 FA컵 결승전에 선발 출전해 아스날의 무관을 끊어내고 스완지 시티로 떠났는데요. 여기서 마침내 포텐을 터뜨리고 최고의 선방 기록을 세우며 EPL 상위권 골키퍼로 우뚝 섭니다. 그러나 파비안스키의 선방쇼도 스완지의 강등을 막아내지 못했고 2018년부터는 웨스트햄 골문을 지키며 어느새 EPL 경력 16년 차에 이르는 친숙한 얼굴로 자리 잡았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주전이 된 슈체스니는 버밍엄과의 리그컵 결승전에서 역시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던 코시엘니와 부딪히는 사고를 저지르며 준우승에 머물렀는데요. 그 다음 시즌 메뉴와의 가르마 참사를 경험하는 등 초반부터 가혹하게 경험치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 뒤로 레벨업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스날의 수문장으로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앞불싸 담배에 손을 대고 말았네요. 흡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벵거 감독님은 곧바로 슈체스니를 벤치로 내려버렸고 슈체스니는 압박감 속에 웃음가스까지 들이마시며 스스로의 아스날 커리어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로 넘어가 다름 아닌 부폰의 후계자로 유벤투스 골문을 지키며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죠.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다른 팀에 가서야 최고의 활약을 보인 두 사람인데요.
어린 나이에 선수들을 이끌어주며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베테랑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동유럽 출신 골키퍼 페트르 체흐가 아마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였을 텐데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월드클래스 선수였지만 아스날로 왔을 때의 체흐는 선수 시절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모습과 아쉬운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EPL 통산 200 클린시트의 대기록을 아스날에서 세웠는데요. 현역 시절 마지막 경기를 친정팀 첼시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치렀는데 4대1로 패배하면서 체흐와 아스날 둘 모두에게 아쉬운 결과를 남기고 헤드기어를 벗어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에스토니아 출신 선수 칼 헤인이 아스날에서 도전하고 있는 또 다른 동유럽 선수입니다. 벵감님의 눈은 이번에는 남미로 향했는데요. 2014년 콜롬비아의 월드컵 8강 진출을 이끈 작은 거인 다비드 오스피나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골키퍼치곤 작은 키인 183cm로 프리미어리그 장신 공격수들 사이로 솟아오르던 오스피나의 모습은 눈부셨는데요. 정교한 롱킥을 때릴 때 관중들이 모두 함께 를 외치는 장면은 좋은 볼거리였습니다. 문제는 부상이었는데요. 나폴리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제외하고는 리그 20경기 출장을 넘긴 시즌이 한 시즌도 없을 정도입니다. 건강할 땐 슈체스니와 체후와의 경쟁도 버텨냈지만 벵감님이 오스피나에게 확신을 갖지 못한 건 공중볼 처리 능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스피나는 17-18 시즌 벵감님의 마지막 아스날 경기에서 MOM에 선정되고 함께 아스날을 떠났는데요. 빌드업 능력도 갖춘 선수인 만큼 EPL이 아닌 리그에서 조금만 더 늦게 데뷔했더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선수들이 활약하는 동안 온갖 팀으로 임대를 다니며 기회를 기다리던 선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도 남미 골키퍼인데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메시와 함께 월드컵 우승을 경험하기도 한 마르티네즈는 유소년 팀부터 팀 내 최고참이 될 때까지 아스날에서 자란 선수입니다. 19-20 시즌 레노의 시즌아웃으로 마침내 기회를 잡은 마르티네즈는 9경기 동안 한 맺힌 선방쇼를 펼치며 아스날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FA컵 결승전에서 첼시를 꺾으며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순간은 마르티네즈의 인생 드라마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제 주전 자리를 원하게 된 마르티네즈는 다음 시즌 2천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아스톤 빌라에 이적해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대기만성형의 표본이자 프로 선수는 역시 임팩트라는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선수입니다. 다만 실력과는 달리 인성은 그리 성숙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월드컵 시상식에서 보여준 망측한 세리머니는 물론 친정팀 아스날을 상대할 때 내뱉는 도발성 발언까지 아스날 팬들 입장에선 곱게 보이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너무 고마웠지만 말이죠. 이 선수를 팔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으신데 불사조 램지는 전통적인 선방형 골키퍼인 마르티네즈는 결국 아르테타에게 중용되진 않았을 것이고 2천만 파운드라는 좋은 가격 덕분에 선수와 팀 모두 윈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이적이 맞는 결정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골키퍼 강국 독일도 아스날이 많은 신세를 진 나라입니다. 레버쿠젠에서 영입된 베른트 레노는 바로 지난 시즌까지 아스날 골문을 책임졌는데요. 아스날 골키퍼들의 전통인 신들림 반사신경에다 좋은 발밑까지 보여주며 체흐를 벤치로 끌어내렸습니다. 레노의 눈부신 6탄 방어가 없었더라면 아스날의 암흑기는 더 어두웠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레노가 뛰던 시절 아스날은 수비 불안으로 골키퍼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고 감독 교체로 어수선한 상황도 벌어졌다는 점인데요. 분명히 안정감이 장점인 선수였는데 실수와 기복 같은 단점이 커지면서 새로 영입된 램즈데일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월드컵 출전이 절실했던 레노는 주전 출장을 위해 승격팀 풀럼으로 떠났는데요. 안타깝게도 2012 월드컵에는 소집되지 못하며 그마저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올 시즌 풀럼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 레노가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스날의 무패 우승 멤버이자 또 다른 독일 출신 골키퍼 옌스 레만은 레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선수였는데요. 별명이 미친 레만일 정도로 경기장 안팎에서 희한한 행동을 자주 저질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퇴장을 포함해 카드를 자주 받는 건 물론이고 심판에게 물을 뱉거나 경기장에서 소변을 보고 팀 동료를 욕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절 아스날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좀 와일드한 느낌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레만의 행동은 상당히 유별나 보입니다. 그래도 아스날에서는 이적 첫 시즌 무패 우승을 달성하며 전설이 됐는데요. 경기에서 지면 장갑을 바꾸려고 했는데 패하질 않아서 38경기 동안 골키퍼 장갑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0년 은퇴를 선언했던 레만은 2011년 아스날로 깜짝 복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주전 골키퍼들이 전부 부상을 당하자 벵거 감독님이 급하게 옛 제자인 레만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이때 아스날에 남아있는 유일한 골키퍼가 알무니아였는데 알무니아에게 밀려 아스날을 떠났던 레만이 다시 돌아와 또 알무니아를 백업하게 됐던 겁니다. 42살의 나이인 레만이 다시 돌아와 골대를 지키던 장면은 선수 영입을 극단적으로 자제하던 시절의 아스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골키퍼들을 보셨는데 아스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골키퍼는 다름 아닌 영국 선수였습니다. 바로 말총머리로 유명한 레전드 데이비드 시먼인데요. 아르센 벵거 감독보다도 먼저 아스날 경력을 시작해 함께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런 시먼의 뒤를 이어 아스날의 넘버1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수가 바로 아론 램지데일이죠. 2번이나 소속팀을 강등시킨 램지데일이 골키퍼로서는 미친 가격인 3,500만 파운드에 아스날로 이적하자 에두와 아르테타가 드디어 미쳤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먼은 램스데일을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시먼 본인도 아스날에 이적할 때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설적인 선수인 시먼도 3부 리그에서 데뷔해 1부 리그 아스날까지 올라온 전형적인 성장형 캐릭터였던 거죠. 램지데일도 아스날과 계약하자마자 존경하는 시먼을 만나고 싶다고 따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4년 계약의 절반을 뛰어난 화력으로 채운 램지데일은 그 보상으로 얼마 전 재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1년 추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주급도 6만 파운드에서 주전 골키퍼급인 12만 파운드로 올랐을 거란 추측인데 베렌트 레노가 이적하기 전에 10만 파운드를 받았다고 하니 이제야 주전급 대우를 받게 된 셈입니다. 과거 아스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레전드 골키퍼 시먼이 아스날로 돌아와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 모습은 아르테타 휘하의 어린 선수단이 역경을 딛고 다시 아스날의 빛나던 시절을 재현할 것이란 믿음을 키워주는 장면입니다. 아스날에는 과거는 맷 메이시, 지금은 아서 오콘코라는 영국 출신 키퍼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슬란드 출신인 루나르손, 호주의 매튜 라이언이 영입된 적 있지만 큰 활약은 하지 못했고 올 시즌 영입된 미국인 골키퍼 맷 터너는 아스날의 생소한 미국 선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날의 골키퍼 포지션 역사를 되짚어봤는데요. 오랜 방황 끝에 역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의 골키퍼 자리. 뛰어난 골키퍼를 갖추는 게 우승의 조건이라면 아스날이 마침내 우승할 자격이 있는 팀이라는 것을 이번 골키퍼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